안녕하세요. 질 좋은 언니들의 이미랑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소음순의 흔한 오해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소음순 수술을 왜 하는지,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꼼꼼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소음순 수술 많이 하러 오시던데 소음순 수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소음순 수술을 단순히 미용 목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기능적인 불편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입니다. 원래 소음순은 대음순 안쪽으로 쏙 들어가서 안 보여야 정상인데 소음순이 비대한 분들은 대음순보다 커서 소음순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속옷이나 바지에 자꾸 끼어서 걸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마찰로 인해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동할 때 불편하고 월경할 때 생리대와 계속 쓸리면서 아프거나 붓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분비물이 소음순 주름 사이에 머물면서 외음부가 가렵거나 습하고 외음부염처럼 2차적인 자극 증상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성관계 중에는 소음순이 말려 들어가서 관계할 때마다 불편감이 반복되거나 쓸려서 따갑고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소변 줄기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허벅지 쪽이 젖는다고 불편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실제 수술을 결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외형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 시즌이 되면 수영복, 레깅스 같은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아래 튀어나온 부위가 겉으로 도드라져 보일까봐 수영장이나 여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제모를 하고 나서 음모로 가려져 있던 외음부를 보고 내 모양이 왜 이러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린 친구들도 와서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부모님 손을 잡고 오는 경우 꽤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저희 병원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 타 병원 중에는 아이가 겪는 불편함이나 자존감 문제를 우선해서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에도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2차 성징이 오지 않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웬만하면 수술을 추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양이 신경 쓰이고 불편할 수 있지만 성장기에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소음순 모양이 계속 변하거든요. 모양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모양이 뒤틀리거나 변해서 결국 재수술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2차 성징이 완전히 끝난 후 혹은 성인이 된 후에 수술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장 해결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은 소중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를 위한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소음순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꼭 소음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음순 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불편해서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음순 수술은 무조건 해야 하는 수술이 절대 아닙니다. 모양이 조금 비대칭이어도 밖으로 좀 나와 있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신경 안 쓰이면 불편하지도 않고 본인이 만족하고 있다면 굳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소음순 비대나 비대칭으로 그동안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면 수술 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 제가 이렇게까지 불편했는지 몰랐는데 진작 할 걸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불편한 상태가 일상이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고 꾹 참으며 지내오셨다는 뜻이기도 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챙겨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소음순 수술도 수술인 만큼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붓기나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일부 부위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건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수술하면 성감이 떨어지지 않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회복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음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수술할 때 그거를 많이 절제해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소음순 수술은 단순히 많이 절제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수술이 아닙니다. 절제량보다는 개인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춘 디자인과 섬세한 봉합이 더 중요합니다. 조직을 섬세하게 절제한 후 적절한 봉합이 이루어졌을 때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무리한 절제나 거친 봉합으로 이루어질 경우 소음순 부위에 흉터나 모양 변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음순, 음액, 회음부는 하나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조를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수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순 절제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 경계 부분만 부자연스럽게 끊겨 보이거나 전체적인 실루엣이 어색해질 수 있고 소음순 위쪽과 이어진 음액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오히려 예민함과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음순은 개인마다 두께, 단면의 형태, 혈류 상태, 조직의 탄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절제가 이루어질 경우 좌우 비대칭이나 두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형태적인 만족도도 떨어뜨리고 재수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음순 수술은 단순히 소음순 부위를 절제하는 개념이 아닌 음액과 회음부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와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소음순 수술은 첫 수술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수술은 조직 손상이 이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고 결과 예측도 어려워질 수 있어 수술하는 병원을 선택할 때 의사가 추구하는 디자인이 나와 맞는지 전후 사진을 꼭 확인하시고 만약의 상황에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해주는 곳인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뭐든 재수술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순 고민 남들한테 말 못하고 혼자 앓고 계셨나요? 이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고민이니 꼭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편하게 상의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소음순 성형 어떻게 수술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아주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